세계적인 나스 전문업체 시놀로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를 했죠. 플러스 모델급에서는 723 플러스, 그리고 423 플러스, 923 플러스 각각 나왔고요.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밸류 모델에서는 223과 423이 나왔고요. J 모델로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DS23J가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자, 그런데 플러스 모델을 좀 살펴보면 720 플러스에서 723 플러스로 신제품 나왔고요. 420 플러스에서 423 플러스, 920 플러스에서 923 플러스가 각각 신제품으로 나왔단 말이죠. 뭐가 하나 빠졌죠? 220 플러스의 후속 모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테우스가 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DS220 플러스의 후속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DS220 플러스의 후속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고요. 엠바고 상태죠. 지난번에 23J 소개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박스, 그게 바로 얘고요. 보이시나요? DS24 플러스죠. 3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이런 걸 겁니다. 지금이 벌써 7월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2023년식은 뭐 좀 그렇죠? 차라리 2024년식으로 출시하자. 20 플러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외형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20J에서 23J 소개시켜 드릴 때도 그랬죠. 조금 있다가 DS20 플러스와 비교를 해볼 텐데 거의 똑같아요. 변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 플러스 모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전면에 이렇게 패널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그냥 빠져요.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베이가 나옵니다. 여기 위에 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쭉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이 브라켓은 저번에 제가 923 플러스 소개시켜 드릴 때 그거랑 비슷해요. 여기 바깥에 있는 고정장치인데 얘를 이렇게 빼면 빠지거든요. 반대쪽도 이렇게요. 이 친구는 923 플러스에도 호환이 됩니다. 똑같은 제품이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HAT 3300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때는 SATA 커넥터가 정면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놓으시고 얘를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끼우고요. 장착을 하시는데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홈 보이시죠? 홈이 있는 쪽이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 넣으시면 그 홈이 여기 고리에 딱 걸리는 구조예요.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장착이 된 겁니다. 투베이 모델이라 뭐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는데 핫스왑 가능하고요. 전면 판넬은 다시 이렇게 누르면 그냥 끼워져요. 옆면에 이렇게 시놀로지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통풍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뒷면 보시면 커다란 펜 하나 있고 램 포트 2개, USB 포트가 있는데 USB 3.2 Gen 1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USB 포트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뭐 이렇고요. 설명드릴 건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전작 대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스펙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24 플러스가 정식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도 공식적인 스펙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베테우스는 이미 스펙을 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시놀로지는 2 플러스 모델과 4 플러스 모델의 스펙이 똑같습니다. CPU와 메모리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베이가 2개가 더 있고요. NVMe M.2 슬롯이 2개가 더 있죠. 얘가 SSD 캐시용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말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224 플러스 대신에 뭘 보면 된다? 423 플러스를 보면 된다. 자, 왼쪽이 423 플러스고요. 오른쪽이 220 플러스입니다. 224 플러스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해보시면 바뀐 게 딱 2개입니다. 우선 USB 3.0에서 3.2 Gen 1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CPU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뒤에는 없는데
듀얼 코어 2.0에서 쿼드 코어 2.0으로 바뀌었어요.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는 얘가 2.9인데 얘는 2.7까지예요. 클럭 수 줄은 거 아니냐. 클럭 수가 줄었다고 해도 CPU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클럭 수가 낮다고 해서 성능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CPU의 성능은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코어 수도 많아졌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내가 기존에 22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24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있냐?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같은 모델에서는 적어도 3세대, 4세대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20년 아반떼를 타고 있는데 2023년도에 또 아반떼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자동차와 나스는 주기가 다르긴 하지만요. 같은 급에서 같은 급으로는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럴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220 플러스를 사용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급 모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어차피 4대는 성능도 똑같아. 그죠? 배수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성능도 똑같아. 그러면은 그게 또 업그레이드라고 하기 또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은 2 플러스 모델을 쓰시다가 바로 9 플러스 모델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스를 고르실 때, 특히 처음 고르실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물론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J 모델이 있잖아요. DS23J인데 J 모델은 정말 나스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런데 내가 맛보기를 하고 싶다. 나스가 어떤지 어떤 건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큰 돈을 들이기는 싫다. 그런 분들은 J 모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20J를 쓰고 있는데 파일 서버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입문자가 나스가 어떤 건지 맛보겠다. 그 정도의 목적이라면 너무 충분하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24 플러스 모델을 사면 되느냐? 나스를 제대로 쓰실 건데 나는 하드의 용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성능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사십니다. 웹서버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스가 일은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건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얘는 베이가 2개밖에 없죠. 하드디스크의 확장성이 적다는 거죠. 다시 말해 추후에 하드의 용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안 맞다. 아시겠죠? 요즘 SSD 값이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2테라가 15만원 정도 해요. 직구를 하시면. 레이드 1으로 써도 2테라, 각각 스토리지 잡으면 4테라. 나스의 성능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실제 데이터는 뭐 1테라 정도밖에 안 쓴다. 그런 분들은 SSD를 사시고 24 플러스를 사시면 딱이다. 자, 그런데 성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한데 하드의 용량 예측을 잘못 예측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24 플러스 모델이랑 423 플러스 모델이랑 성능은 똑같다 그랬죠. 423 플러스가 한 20만원 정도 대략 비쌀 겁니다. 자, 나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나스의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드의 가격도 같이 봐야지. 투베이 모델을 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하드를 대략 한 4테라 2장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모자라. 쓰다 보니 용량이 모자르는 거예요. 예측이 실패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하드를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는 시원하게 한 12테라 2장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벌써 중복 투자를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전에 샀던 4테라를 버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복 투자를 한 거고, 게다가 불안하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스의 베이가 여러 개 있는 이유는 레이드를 쓰기 위함이다. 특히 투베이 모델은 무조건 레이드 1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24 플러스 모델을 사시고 베테우스의 말을 듣고 중복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12테라 2장을 산 거야. 시원하게. 그리고 레이드 1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DS24 플러스가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55만원 정도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여기서 12테라 하드 2장 같은 하드로 비교해야 되니까 그냥 예로 볼게요. 시놀로지 하드 12테라가
그냥 43만 원이라고 할게요. 레이드 1이니까 2장 사야죠. 자, 이렇게 하면 141만 원 대략. 4웨이 모델 똑같은 성능으로 봐야 되니까 423 플러스라고 합시다. 423 플러스가 대략 75만 원이고, 아까는 12테라 2개였잖아요. 걔를 레이드 1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12테라죠. 12테라를 4웨이 모델에서 구현을 하려면 4테라짜리를 넉 장 사서 레이드 5를 쓰면 되겠죠. 4테라가 얼마입니까? 15만 6천 원이네요. 넉 장. 어라? 137만 4천 원? 어떻습니까? 차이가 안 나죠? 한 4만 원 차이 나나요? 자, 이렇습니다. 220 플러스와 423 플러스가 한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결국 하드 디스크 가격까지 고려를 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데이터가 현재 얼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때 앞으로는 얼마까지 쓸 거야, 요 예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DS224 플러스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떤 경우에 224 플러스 모델을 구매하시면 좋은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미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얘가 얘다, 얘가 224 플러스다, 그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이후에는 뭐 그냥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DS224 플러스 대여해 주신 주식회사 에이블스토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